쓸모없는 것! 한양 기방 앞에서 매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보 머슴 복돌이는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3년간 모은 전 재산 5냥이 그의 품속에 들어 있었지요. 기방 주인 최포도가 비웃습니다. 5냥? 좋지! 이 쓸모없는 것! 가져가! 장터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 바보가 기생을 산다고? 미쳤구만.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이 결정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복돌이가 한양 장터로 심부름을 가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작은 고을의 봄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김진사 댁에서 일하는 25살 머슴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복돌아.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렸거든요. 어려서 부모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연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복돌이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세경으로 받은 곡식을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조금씩 팔아 모았던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딱 5냥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진사께서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한양 장터에 가서 농기구 좀 사오너라. 복돌이는 품속에 5냥을 꼭 안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한양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농기구를 사고 나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쓸모없는 것, 노래도 춤도 못하는 주제에 기방 앞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복돌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여인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이를 악물고 매를 맞을 뿐이었습니다. 월선, 이번 달에도 손님 하나 못 잡았지. 내가 뭐가 되겠다고 최포도의 매질이 계속되었어요. 월선이라 불린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에이, 기생 주제에. 쓸모없으니 저렇게 맞는 거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달랐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외로움이 떠올랐던 겁니다. 저 사람도 무서울 거야. 복돌이는 품속의 5냥을 만졌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여관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월선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보 취급받는 머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돌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돌이는 기방 앞에 섰어요. 손에는 5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포도가 문을 열었어요. 뭐야, 이 바보는 저기 어제 그 기생을. 복돌이는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기생을 제게 파시오. 최포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가 기생을 산다고. 그러더니 빙긋 웃었어요. 돈은 있어. 복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5냥을 내밀었습니다. 최포도가 5냥을 받아들고 헤아려 봤어요. 5냥이면 월선이 진피지랑 딱 맞네. 좋아. 그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월선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오늘부터 내 주인이다. 월서는 고개를 들어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말을 더듬고 눈빛이 순박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날 샀다고?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 바보가 기생을 샀다. 5냥 주고 저런 걸 사.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복돌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월선의 손을 부축했어요. 가요. 월선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어제 맞은 매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든요.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아파요? 천천히.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방에 팔려온 지 1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나리, 왜 저를 사셨나이까? 복돌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돌이는 전 재산 5냥을 털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생을 샀어요. 월서는 평생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을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돌이와 월서는 한양을 떠나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고 월서는 걸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몸 곳곳에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복돌이는 자주 멈춰 서서 월선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예, 나리. 월선은 여전히 복돌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전 재산을 털어 자신 같은 기생을 샀는지 알 수 없었지요. 나중에 팔아먹으려는 걸까? 아니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을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복돌이가 사는 곳은 김진사댁 뒤편 한 칸짜리 움막이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요. 월서는 움막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기방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눈빛만은 따뜻했지요. 복돌이는 움막 안을 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털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그럼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려고? 저는 문 앞에서 자면 돼요. 월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서요? 네. 그게 편해요.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서. 복돌이는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았어요. 그날 밤 월서는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고요했어요. 최포도의 고함도 손님들의 비웃음도 없었지요. 그저 복돌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월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한양에서 기생을 데려왔대. 에이, 그 바보가 5냥 주고 샀다던데. 김진사댁 마님이 복돌이를 불렀어요. 복돌아, 내가 기생을 샀다며? 예, 마님. 참 어리석구나. 그 돈이면 장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낙네들이 심했어요. 우물가에서 월선이 물을 기르려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기생이 우물에 손을 댄다고. 물이 더러워지겠어. 한 아낙네가 나서서 막았어요. 여봐, 기생 주제에 어디 감히 우물에 손을 대려고 해?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썩 물러가. 복돌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월서는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물 한 바가지 길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물, 못 길어왔어요? 월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우물이 아니라 산 너머 샘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가야 하는 먼 곳이었지요. 복돌이는 그곳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나리, 이렇게 먼 곳까지. 괜찮아요. 이 물이 더 맑아요. 복돌이는 웃었습니다. 월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계속되었어요. 장터에 가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진사 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복돌이 저 바보, 기생 데려와서 망신만 당하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밭을 갈고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지요. 어느 날 저녁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있어서 나리만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월선, 저는요. 복돌이가 처음으로 월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걸로 됐어요. 월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했어요.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자신이 매맞는 게 안타까워서 구해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그날 밤 월선은 결심했어요. 나도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생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며칠 후 김진사 댁 마님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옷을 어쩐다. 한양에서 공들여 지은 옷인데. 마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선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마님, 소녀가 바느질을 좀 압니다. 고쳐드릴까요? 내가 기생 주제의 바느질을 한번 해보겠나이다. 마님은 반신반의하며 옷을 내주었어요. 월선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인지 모를 만큼 정교하게 꿰맸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냐? 예, 마님. 어머, 솜씨가. 마님은 옷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찢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선아,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감사하옵니다, 마님. 그날 이후 마님은 가끔 월선을 불러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하나둘 월선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생 출신이긴 하지만 솜씨는 좋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대는 계속되었고 월선과 복돌이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김진사 댁에서 묵묵히 일했고 월선은 바느질로 조금씩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월선이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돌이 있느냐? 최포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돌이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포도 옆에는 덩치 큰 사내 셋이 서 있었지요. 네, 내가 최포도요? 그래, 나다. 월선 그 계집 내놔. 이미 정당하게. 정당하게 웃기는 소리. 다선냥을 돌려주고 그 계집을 내놓으라고. 복돌이는 당황했습니다. 다선냥은 이미 다 쓴 지 오래였거든요. 돈이 없소. 없다고. 그럼 계집을 내놓든지. 덩치 큰 사내들이 움막으로 다가왔어요. 월선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기방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때 복돌이가 사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더듬지 않고 말했어요. 월선은 제 아내요. 절대 보낼 수 없소. 뭐, 이 바보가 감히. 사내 하나가 복돌이를 밀쳤습니다. 복돌이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안 됩니다. 안 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지요. 저 바보 맞아도 싸지. 기생 때문에 저 꼴이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복돌이를 때리려는 찰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소란이냐? 김진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김진사는 최포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저는 한양에서 온 기방 주인인데요. 이 바보가 제 기생을 불법, 내가 증인이다. 정당한 거래였어. 최포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썩 돌아가지 못할까? 여기는 내 땅이요. 함부로 행패 부리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김진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포도와 사내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두고 보자. 최포도는 도끼 어린 눈으로 월선을 노려보고는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김진사가 복돌이에게 말했어요. 복돌아, 괜찮으냐? 예. 진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가난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날 무시했지.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어.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김진사는 복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복돌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 저 때문에 다치셨어요. 복돌이의 팔과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나리,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나리는 편하실 텐데.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월선,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 당신도 제발 살아주세요. 월선은 복돌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리, 전 바보라고 놀림받았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요. 당신이 매 맞고 사는 건 사람답지 못한 거였어요.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방에서 1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바보가 아니구나. 세상이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였어.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의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았지요. 마을 의원이 와서 진맥을 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약을 썼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님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복돌이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월선이 조심스럽게 복돌이에게 말했어요. 나리, 소녀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사옵니다. 뭔가요? 약초요. 어렸을 적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월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소녀는 의원 집안의 딸이었나이다. 복돌이는 놀랐습니다. 의원 집안요? 예. 아버지는 훌륭한 의원이셨어요.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망했지요. 소녀는 기방에 팔려갔고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아시는구나. 네. 도련님의 증상을 보니 혹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돌이는 월선의 손을 잡았어요. 해봐요. 당신을 믿어요. 다음 날 월선은 마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소녀가 한번 살펴보겠나이다. 내가 기생주제에. 마님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좋다. 해보거라.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지겠나이다. 월선은 도련님을 살펴봤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숨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한펑 한이옵니다. 찬 기운이 몸속 깊이 들어가 열이 나는 것이지요. 일반 약으로는 낫지 않사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산에 자라는 환기와 당귀를 구해야 하옵니다. 소녀가 직접 캐오겠나이다. 월선은 복돌이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월선은 정확히 약초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초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밤새 약을 다렸어요. 정성을 다해 불을 지피고 정확한 시간을 재며 약을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련님께 약을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배고파요. 도련님이 눈을 뜨고 밥을 찾았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렸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님은 월선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월선아. 정말 고맙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기생이 도련님을 살렸대.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을 살린 이후 월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월선을 찾았고 월선은 정성껏 약초를 캐서 치료해 주었어요. 월선 씨, 우리 아이 열이 안 내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약을 지어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냉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물가 아낙네들은 여전히 월선을 기생 출신이라 무시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었어요. 복돌이는 김진사 댁 추수를 돕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이 저녁밥을 차려놓고
복돌이를 기다렸어요. 복돌이가 돌아오자 월선이 상을 내왔습니다. 날이 진지 드시옵소서. 순간 복돌이가 깜짝 놀라 월선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선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서방님, 진지 드시옵소서. 나리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월선, 이제 진심으로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나이다. 복돌이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가마가 도착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이 내렸습니다. 박찬봉이었지요. 박찬봉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진사 댁이 어딨냐? 하인에게 물어 김진사 댁을 찾아왔어요. 김진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인일이십니까, 박찬봉? 허허, 소문을 들었소. 도련님 병을 고친 여인이 있다고. 아, 월선을 말씀하시는군요. 그 여인을 한번 만나고 싶소. 김진사는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박찬봉은 월선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낫군. 박찬봉, 무슨 용건이십니까? 김진사, 사실은 말이오. 내 아들이 내년에 과거를 봐야 하는데 학문을 가르칠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오. 박찬봉은 월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이 여인이 학식도 높다던데 어떻소? 내 집에 와서 아들을 가르쳐 주시오. 월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오나 소녀는 이미 시집을 갔사옵니다. 시집? 누구한테? 복돌이라는 머슴의 아내가 되었나이다. 박찬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 허허, 재주 있는 여인이 천한 머슴의 아내라니. 그는 품속에서 은자를 꺼냈어요. 이것이 15냥이요. 그 머슴한테 준 돈의 3배요. 어떻소? 김진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찬봉, 그건. 김진사는 가만히 계시오. 저 여인과 머슴에게 직접 물어볼 테니. 마침 복돌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박찬봉이 복돌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복돌이냐? 참 볼품없구나. 이것 봐라, 15냥이다. 내 아내를 내게 넘기면 이 돈을 주겠다. 복돌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바보야, 15냥이면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다. 그 순간 월선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15냥. 복돌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었어요. 내가 가면 서방님은 편해지실 텐데. 박찬봉은 월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떠냐? 천한 머슴과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양반댁 첩으로 편히 살 것이냐? 내 아들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느니라. 월선의 입술이 떨렸어요. 편한 삶, 존경받는 삶,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서 벗어나는 삶. 잠깐이었지만 그 유혹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선, 당신이 원한다면 보내드리겠소.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오. 월선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었던 사람, 자신을 위해 먼 샘까지
물을 길어왔던 사람, 자신을 위해 맞았던 사람. 월선은 복돌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평생 서방님 곁에 있겠나이다. 박찬봉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리석은 것들, 좋을 대로 해라.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봐라. 그날 밤 월선과 복돌이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괜찮소, 월선. 당신이 고민한 것도 다 이해하오. 서방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아니요, 내가 바보라서 그저 당신만 보일 뿐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리라 다짐했지요. 박찬봉이 떠난 후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15냥을 거절했대. 미쳤군. 그 돈이면 평생 편히 살 텐데.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르게 말했어요. 저 두 사람 진짜 사랑하나 보네. 복돌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며칠 후 박찬봉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복돌이라는 머슴이 양반과 딸을 속여 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아에서 나졸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누구냐? 저요. 너희 둘 관가에 출두하라. 김진사가 나섰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요? 박찬봉께서 고발하셨소. 이 머슴이 양반과 여인을 불법으로 데리고 있다 하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월선은 정당하게 기방에서 나온 사람이요. 그건 관가에서 판단할 일이요. 복돌이와 월선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찻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찬봉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복돌이냐? 예. 찻도 어르신. 이 여인을 어찌 얻었느냐?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복돌이는 당황했습니다. 증서 같은 건 없었거든요. 박찬봉이 비웃었어요. 보시오, 삿도. 이놈이 양반과 여인을 속여 데려간 것이오. 그때 월선이 나섰습니다. 삿도 어르신, 소녀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말해보거라. 월선은 품속에서 작은 옥비녀를 꺼냈어요. 이것은 소녀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소녀는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이씨 가문의 정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선은 계속 말했어요. 집안이 망하고 소녀는 기방에 팔려갔사옵니다. 빚이 5냥이었는데 복돌이 나리께서 그 돈을 주고 소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양반과 딸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이미 기방에 팔린 몸이었고 복돌이 나리께서 정당하게 소녀를 구해 주셨습니다. 월선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나리의 아내입니다. 소녀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했나이다. 찻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겠다. 박찬봉이 발끈했습니다. 찻도, 그럴 수는. 조용히 하시오. 이 일은 여기서 끝이오. 복돌이와 월선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김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됐구나.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게다. 진사님, 감사합니다. 복돌아, 이제 월선에게 글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볼 때가 됐어. 월선, 복돌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러하겠나이다, 진사님. 그날부터 월선은 복돌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자문부터 시작했어요. 하늘천, 땅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돌이는 글을 빠르게 익혔어요.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석 달 만에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지요. 서방님, 정말 똑똑하시군요. 아니요. 월선, 당신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복돌이의 말더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도 놀랐어요. 복돌이가 글을 배운다고? 바보가 아니었구나. 한편 월선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김진사댁 도련님을 비롯해 몇몇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월선은 움막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천자문, 사서삼경, 시짓기. 월선의 학식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 여인 정말 학식이 높구나. 양반과 도련님들보다 낫네. 어느 날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소인의 아들도 가르쳐 주시겠소? 그러하겠나이다. 월선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배웠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복돌이와 월선은 추운 겨울을 함께 보냈어요. 복돌이는 나무를 해서 방을 따뜻하게 했고 월선은 바느질과 가르침으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돌이가 월선에게 말했어요. 월선,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전 항상 바보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바보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제 안에 있는 걸 꺼내줬어요. 월선은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그날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요, 월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달 후 박찬봉의 아들이 복돌이에게 글을 배우러 왔어요. 복돌이는 이제 제법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거든요. 박찬봉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돌이, 지난 일은 미안하게 됐소. 괜찮습니다, 찬봉 어르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돌이와 월선을 다르게 봤어요. 저 두 사람 참 훌륭하네. 서로를 일으켜 세운 거야.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와 월선이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글을 제법 읽고 쓸 수 있었고 월선은 마을에서 소문난 훈장이 되었지요. 아이들이 10댓 명이나 월선에게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김진사가 복돌이를 불렀어요. 복돌아, 이제 내가 관아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예, 제가요? 그래, 너 이제 글도 읽고 쓸 줄 아니까. 문서 일을 배워보거라. 복돌이는 관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문서 정리였지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복돌이는 성실했고 글씨도 반듯했습니다. 복돌이 참 잘하는구나. 관아 아전들도 복돌이를 인정했어요. 바보라고 했던 게 미안할 정도야. 한편 한양에서는 최포도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월선이 떠난 후 기생들이 하나둘 도망쳤고 기방은 텅 비었거든요. 빚쟁이들에게 쫓긴 최포도는 결국 거지가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지 행색의 최포도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제발 먹을 것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최포도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에는 이씨 서당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여기 밥 좀. 최포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월선이 나타났어요. 최포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선. 월선도 최포도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밥을 가져왔지요. 드시옵소서. 최포도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복돌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최포도를 보고 놀랐지만 월선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최포도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고맙다, 월선아.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주인 어른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최포도는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월선은 복돌이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5냥으로 산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월선을 껴안았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사또도 복돌이를 신임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복돌이 부부를 불렀어요. 복돌아, 월선, 너희 둘에게 줄 것이 있다. 김진사는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땅 문서다. 내 땅 중 일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기와집도. 복돌이와 월선은 놀랐어요. 진사님, 이럴 수는. 아니다. 너희가 받아 마땅하다. 복돌아, 넌 성실하게 일했고, 월선, 너는 우리 아들을 살렸다. 당연한 대가다. 복돌이와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사님. 그날부터 복돌이 부부는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월선은 본격적으로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20명도 넘게 찾아왔지요. 복돌이는 낮에는 관아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월선을 도왔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돌이 부부를 존경했어요. 저 2사람 참 대단해. 천한 신분이었는데 저렇게 일어섰어. 어느 겨울날 월선이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면 어떨까요? 가난한 아이들요? 예. 돈이 없어서 글을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싶어요.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남을 도울 차례지요. 복돌이 부부는 움막을 고쳐서 무료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복돌이와 월선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너희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복돌이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 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관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고 사또도 그를 신임했습니다. 월선은 인근에서 소문난 훈장이 되었지요. 양반과 자제들까지 월선에게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월선의 학식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어느 봄날 복돌이가 월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월선, 그날 당신 눈빛이 흔들린 것. 기억하오? 서방님. 월선은 놀랐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고민한 것도 다 이해하오. 15냥은 큰 돈이었으니까. 복돌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해줬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그날 제 눈빛이 흔들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했소.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소. 당신은 현명한 분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복돌이 부부의 서당에서 한 아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월선의 가르침 덕분에 합격한 거예요.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소리쳤어요.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이 소문은 더 널리 퍼졌어요. 월선 선생님 밑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도 이제 말을 더듬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사람들은 복돌이가 바보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복돌이 나리, 이 문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복돌이는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조언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땅 문제로 두 집안이 다투고 있었거든요. 사또가 복돌이를 불렀어요. 복돌이, 내가 중재를 해보겠느냐? 예, 사또 어르신. 해보겠나이다. 복돌이는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 문서를 찾아 꼼꼼히 살펴봤어요.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지요. 이 땅은 원래 공동 소유였습니다. 두 집안이 함께 경작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복돌이의 판단에 수긍했어요. 역시 복돌이 나리십니다. 사또가 복돌이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복돌아. 내 덕분에 큰 싸움을 막았구나. 한편 박찬봉이 복돌이를 찾아왔어요. 부끄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복돌이 나리, 지난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오. 괜찮습니다, 찬봉 어르신. 이미 지난 일이지요. 고맙소.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내년에 또 과거를 보는데 월선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소? 물론이지요. 월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봉의 아들은 월선에게 열심히 배웠고 이듬해 과거에 합격했어요. 박찬봉은 크게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복돌이 부부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잘못 봤어. 저 두 사람은 정말 훌륭해. 우물가 아낙네들도 이제 월선에게 인사했습니다. 월선 선생님, 우리 아이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하겠나이다. 복돌이와 월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낸 겁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물론이요, 월선. 당신은요? 저도 행복합니다. 그날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요, 월선. 당신이 있어서 나도 바보에서 벗어날 수 있었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복돌이와 월선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복돌이는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서 관리는 물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지요. 사또가 바뀌어도 복돌이만은 그대로였어요. 복돌이 나리가 없으면 관아 일이 돌아가지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월선의 서당은 더욱 번성했어요. 이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고 그중 여럿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월선의 명성은 한양까지 퍼졌지요. 충청도에 훌륭한 여훈장이 있다던데 월선 선생이라고 학식이 정말 뛰어나다더군. 어느 겨울날 복돌이와 월선은 무료 서당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지요. 복돌이의 말에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진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돌이 부부를 불렀어요. 복돌아, 월선, 너희 덕분에 이 마을이 달라졌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사님? 아니다. 너희 둘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 신분이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복돌이와 월선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와 월선이 만난 지 어언 5년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당 마당에 서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월선, 저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거에 합격했어요. 또 한 명의 급제자가 나온 겁니다. 월선은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축하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습니다. 월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 복돌이 나리 부부는 이 마을의 보배야. 저녁 무렵 복돌이와 월선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5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요. 어찌 잊겠소. 전 재산 5냥을 주고 저를 사셨을 때 서방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복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소. 그저 당신이 불쌍해 보였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소. 월선은 복돌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살렸지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요, 월선. 복돌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도 사람이 될 수 있었소.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이 하시겠어요? 물론이요. 100번을 돌아가도 당신을 구할 거요. 저도 그렇습니다. 100번을 돌아가도 서방님을 선택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냥으로 산 것이 아니라 5냥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지. 그래, 서로를 살린 거야. 한때 바보 머슴이라 불렸던 복돌이는 이제 어진 마음씨의 복돌이 나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매맞는 기생이었던 월선은 이제 학식 높은 월선 선생님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료로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아이에게는 밥을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 부부를 보며 배웠습니다. 신분이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돌이와 월선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습니다. 월선, 행복하오? 네, 서방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도요. 당신을 만난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둘도 없는 사랑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지요. 복돌이와 월선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하늘천, 땅지. 복돌이와 월선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전재산 5냥으로 기생을 산 바보 머슴과 그 바보 머슴과 함께 인생을 바꾼 기생의 이야기를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